남편의 아침이 확 달라졌답니다. 예전이라면 출근하느라 한창 바빴을 시간. 하지만 은퇴한 지금은 맑은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수련한다네요. 여보, 물 한 잔 먹고 가세요. 고마워. 만이산 보면서 마룻바닥에서 하니까 너무 좋지? 아, 그럼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인다. 탁 트인 데서 걸리는 것도 없고 바람 소리 들리고. 근데 발 시렸겠다. 저는 마음의 평정을 주는 집을 짓고 싶어 했던 남편 김유태입니다. 언덕이 보이는 창이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던 아내 이완숙입니다. 저희 침실이 2층이거든요. 근데 저 화장대에서 먼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닭 울음소리, 보이는 만이산, 그리고 일단 피부에 와닿는 그 상쾌한 바람? 그럴 때 정말 뭐랄까 그냥 터져나오는 그 감격? 꿈인가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탐구할 첫 번째 집은 강화도에서도 만이산을 마주보고 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예쁘다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죠. 선생님, 어떻게 제가 저쪽에서 쭉 걸어왔는데 와, 되게 멋진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다가와서 보니까 담은 없어요. 저희는 담을 낮게 해서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려고 그러고요. 저쪽 문은 동네 분들이 마시러 올 때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은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대요. 그래서 문은 작게, 마당이 훤히 보이거나 말거나 담도 만들지 않았답니다. 석죽을 정말 잘 쌓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참 예쁘죠? 예, 요새 이렇게 석죽을 잘 쌓는 분들이 참 드물거든요. 누구 솜씨인지 돌담이 정말 야무지고 촘촘하네요. 와, 선생님 댁 첫 인상이 이 강렬한 이 석축의 돌 색깔. 와,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이 현무암 돌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돌담은 강화도에서 나는 돌을 썼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돌을 쌓기로 된 거죠. 집을 짓기 전에는 이곳이 높은 언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담을 쌓고 빙 둘러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답니다. 꼭 공원에 있는 산책로 같죠? 이 집에 살면 따로 시간 내서 산책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꾸 밟고 싶은 돌담길이었어요.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 8층에 살았거든요. 사실 아파트 8층은 공중부양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집에 2층하고 아파트 8층에 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의 원형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집 지으라고 하면 이렇게 딱 삼각형 지붕에 짓는 되게 단순한 형태처럼 보이는데 근데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이 밖에 쓰인 자연 재료인 나무로 쓰인 사이딩. 단화 목재는요, 고온에서 오랜 시간 가열하고 건조한 덕분에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이 잘 되고요. 혹시나 불이 나거나 해도 유독가스 배출이 적다네요. 이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좀 더 단단하고 변형이 되지 않게끔. 천년 간다고 말씀해. 천년이나 네. 영주 부속사 같이 저희가 예. 천년 동안 이 집을 잘 이제 간직해야 돼요. 부석사랑 비교하실 줄은 제가 몰랐는데. 천년 동안 이거 보존하시려고. 네, 네. 천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 잘 간직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천년 동안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해 돌과 나무를 선택했답니다. 검소하다 보면 누추해질 수 있는데 누추하진 않고 검소하고 또 사치스럽지 않은 화려함? 그래서 아마 외장돼도 나무가 거기에 좀 맞지 않아요? 뭐 철골 구조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집 내부를 좀 들여다볼까요?
산화한 분위기의 현관을 지나면 이 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거실이 나타나는데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마주한 만이산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네요. 아, 집 내부가 참 화사하네요. 빛이 일단 좋아서 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천장을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위에 방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높게 천장을 달므로써 이 통창으로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야, 근데 정말 이 거실의 주인공이네요. 네, 만이산. 액자 같죠. 저희가 만이산 뷰로 이렇게 정한 게 저희 남편이 은퇴 전에는 정말 그 흔한 목동 안양천의 벚꽃길을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 여기에 벚꽃길이 있어서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앞에 있는 산도 보이고. 그 전에 서울 살 때는 표정이 좀 굳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예상이 안 돼. 지금 계속 웃으시는데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네 계속 웃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졌다고 좀 다들 그렇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준 1등 공신이 바로 창문 밖 풍경이래요. 다시 돌이켜보면 연애 때나 아주 신혼 초에는 잘 웃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회사 일하고 거의 뭐 출장 너무 잦고 그리고 뭐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굳었던 웃는 일 사실 별로 없었고. 신혼 때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절로 났다는데 그때 그 신혼의 분위기가 강화도에 이사 와서 되살아난 겁니다. 항상 위궤양이 많았어요. 위궤양이 많고 그 트름? 역류성 식도염, 네, 그래서 위경련. 네,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은 스트레스성이라고 그게 은퇴하면 나을 거라고 한의사님이 그러시더니 확실히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아졌대요. 농사를 짓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지요. 먹어봐. 너무 맛있어. 고수 많이 나왔네? 어머. 오, 고수 많이 나왔네. 아, 만지지 마. 올해가 첫 농사랍니다. 새싹이 이렇게 삐죽 올라온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한지 모른다네요. 매일매일 잎사귀 하나 새로 나올 때,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저희 남편은 일기 쓰잖아요. 농부일기, 영농일지. 영농일지. 농부예요 이제? 그러면 농부죠. 초보 농부. 이거 다 타버렸잖아요, 잎사귀.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는 초보 딱지 떼고 베테랑 농부로 거듭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겠지요. 저희가 겨울에 이사를 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전면에 보인 만이산이 눈 덮인 모습을 보면서 그 공간에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러기를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어요. 맞아. 이제 중정을 지나 주방으로 가볼까요? 복도 옆에 자리 잡은 중정은 햇빛이 잘 드는 텐마루 같은데요. 어머나, 주방 안에도 화사한 봄 햇살이 가득하네요. 창문 너머로는 거실과는 또 다른 풍경에 만이산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계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어요. 앉아서 보면 앉아볼까요? 아니 정말 어디 조용한 카페에 온 것 같은.
야, 역시 참 좋네요. 정말 카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이제 너무 밥 먹을 때마다 만이산을 보게 되고요.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식사하시면 대화도 참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대화가 전에보다는 엄청 많아진 편이에요. 아, 전에는 대화를 많이는 안 하셨나요? 전에는 안 했죠, 여보. 그러는데 강화도에 와서 아예 안 하... 네, 금기였어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식탁에서 대화가 금기라니 그게 네. 무슨 말씀? 양반 집안이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아, 했지. 양반 집안은 대화 안 하네요? 아. 근데 여기 오고서는 오. 아침마다 이렇게 만이산 산자락 봐, 하늘 봐 이러면서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점점 애들 이야기도 하고. 아니, 선생님 너무 인자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이 달라지면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독주택으로 오면서 삶의 패턴도 바뀌었지만 성격도 좀 온유해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세상에 그렇게 무뚝뚝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이 집에선 수다쟁이가 됐더랍니다. 점심 식사 중인가 본데요. 밥상머리 대화하는 질색이었다는 남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강화장에서 할머니들이 판 맞아. 바로 캔 고들빼기 이거 담은 건데 어디 볼까? 아마 익었을걸? 당신은 여기 오니까 맨날 장날 가니까 좋지.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이 어. 5일마다 생기니까 너무 좋아. 어디 보자. 그 할머니가 물에다가 몇 시간 놔야 쓴맛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했거든. 더 쌉쌀한 것 같아. 역시 당신은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 수다스러운 남편 덕분에 아내도 웃을 일이 많아졌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보네요. 예. 오. 야, 계단이 참 편안하게 보이는데요. 이 계단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는데 눈치채셨나요? 안방이 2층에 배치가 됐는데 그 나이 들어서도 무릎 운동을 하는 게 더 몸에 건강에도 좋지 않겠냐. 건축하시는 분께서 이 층계 계단에 맞는 각도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폭이 있어요. 한 사람의 보폭이 한 45cm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단의 높이가 예를 들어 15cm 정도로 낮아지면 그거의 합인 45cm에서 15cm 뺀 30cm가 이제 참이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한 걸음에 못 올라가요. 제 눈에는 지금 한 15cm 이하로 높이를 맞추셔가지고 좀 길지만 완만한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참 편안한 계단이 됐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 삼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계단인 거지요. 계단을 다 올라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공간 활용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단에 올라 뒤를 돌면은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작은 공간 뭘까요?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저기가. 네, 그래서 새벽이나 이런 조용한 시간에 네. 기도할 수 있겠다 하고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두 장의 벽,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노출된 목구조가 초기 교회의 그 모습이 맞아요. 책으로만 읽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옆에도 이제 창문도 이렇게 정방형으로 맞아요. 뚫고 이 모습이 작은 교회 같죠? 예. 버려지기 쉬운 자투리 공간이 신앙심 깊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로 바뀐 거네요. 2층 탐구 우선 안방부터 들여다볼까요? 나무로 만든 박공 지붕이
아우 포근하게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천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정말 화사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이 지붕이 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경량 목 구조를 해도 대부분 천장을 가리기 때문에 이게 목 구조 집인지 콘크리트 집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천창은 같은 크기의 수직 창보다 더 많은 햇볕을 실내로 끌어들인다죠. 그러고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다 올드하죠. 예, 올드 그 얘기는 제가 단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써야 되겠네요.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요 뒤에 장은 이거는 새로 맞추신 거잖아요. 혼수장이에요. 1985년도 비사 월넛으로 만든 호두나무. 저희가 수차례 이사하고 해외 갈 때도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다 남들은 버리라고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옛날 거를 이렇게 간직하면서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와 보니까 집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가구라 잘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의 손때로 반질반질 유운이 나는 장롱에서 40여 년 세월의 정성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물건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랍니다. 여기 우리 보물 창고들이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 함? 그 아파트에도 있었어? 전에 살던데? 아, 이거 엄마 결혼식 때 함인데 이건 제가 모은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귀한 것 같지만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여행 가서 모은 빚 이런 것도. 그거를 어머니 옛날에 주셨던 함에다 보관하시는 그렇죠. 네. 일단 이 함은 되게 귀한 거거든요. 어머니 함이라. 학창 시절엔 문학 소녀였군요. 낭만 가득하던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요즘엔 남편도 동행한답니다. 이거 봐. 이건 당신 거? 이건 내가 사준 건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읽어봐. 아, 이거 결혼하기 전 거네.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네? 이렇게 프로포즈 했어. 읽어봐. 야, 지금 보면 촌스럽다. 뭐가 촌스러워? 매일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모닝커피를 나누고 싶소. 야, 웃기네. 아. 결혼할 때의 약속을 이제야 매일 지키고 있다네요. 이제 서재로 향할 차례인데요. 가는 길이 조금 남다르답니다. 복도를 지나서 문을 열면 나무로 된 구름다리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바람이 잘 통하라고 아예 벽이 없이 뻥 뚫린 공간을 만들었대요. 여기가 정말 확실히 바람길은 바람길이네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 앞에 풍광이 이게 확실히 액자에 탁 갇혀가지고 야, 이 앞에 이 산이 너무너무 또 그냥 깊이감까지 있어가지고 1층하고 또 풍경 느낌이 다르죠? 1층 중정하고. 이 사시사철 시간이 가는 거를 참 잘 느끼실 것 같아요. 비 올 때도 그 빗소리가 이 천장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비가 이쪽으로 훅 날라올 때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가만히 저 하늘 쳐다보고 산을 바라보면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공간이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요? 방을 하나 더 만드는 대신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선택한 건데요. 사실 모험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부부는 도시에서는 듣지 못한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답니다. 바람을 타고 나오는 그 바람의 소리랑 바람의 향기를 맡으면서 걷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꽃 보고 놀라고 막 그때 처음 이런 거 보고 놀라기도 하는구나. 아, 그래서 남자들도 저렇게 저런 거에 감성이 있구나. 그거 깜짝 놀랐어. 구름다리를 지나면 서재에 도착합니다. 남편은 책을 읽고 수필가의 아내는 글을 쓰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공간은 지금 이제 외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되게 낭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은 야 되게 불편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 불편함은 있는데 네. 독채의 느낌? 즉 혼자 있고 싶거나 좀 약간 뭔가 조용히 뭘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두 네. 분이 그것도 가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 웃으시네요. 그래도 여기 잠깐 와 계시면 그럴 때도 맞아요. 좀 편리하게 맞아요. 예. 피해 있을 수 있어요. 예.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박공지붕 아래에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다락을 만들었고요. 아늑한 다실도 보이는군요. Cause when you have your 주로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수다방. 그리고 이제 네. 특히나 이렇게 한 단이 올라와 맞아요. 있으니까 네, 한 단위 높인 게. 예, 네. 또 다른 독채 같은 느낌도 있고요. 부부가 오붓하게 차를 마실 때도 있고요.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4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고마웠던 거. 내 팍팍한 성격 다 참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맙지. 그럼 나는 거꾸로 내 성질 좋은 성질 아닐 텐데. 당신 별로 뭐라고 한 적 없어 나한테. 그럼 얼마나 참았을까? 고맙고 그리고 또 다음에 생각나면 또 말해줄게. 그래 황혼이 아름다운 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두 분 앞으로도요, 신혼 시절보다 더 알콩달콩 사랑을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